방역 패스는 거리 두기가 완화가 돼도 계속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거리 두기 조치는 5천만 명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지만 방역 패스는 18세 이상의 4%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들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중증 환자 사망자의 미접종률을 평가한 결과 8주 동안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 66.5%가 미접종자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방역 패스로 불편을 겪는 분들은 4% 정도의 성인이다라면서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역 패스를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철폐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종식으로 빠져들 건가, 어떻게 종식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종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는 먹이가 없어져야 돼요. 바이러스 입장으로 봐서는 먹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먹이가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거나 또는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먹는 치료제 등으로 회복되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켜도 위중증에 빠지지 않을 거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방금 세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 계속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식 국면에 간다는 거죠. 안 걸린 상태에서 종식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예 안 걸린 상태에서 종식을 맞이하는 국면. 그렇게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은 오미크론은 확산 자체가 아주 빠르고 첫째 하나는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백신 접종 안 하고도 이거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한가 하는 것. 시청자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어떻다고요? 백신 접종을 신규로 했는데도 돌파 감염이 잘 생긴다고요. 오미크론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많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신규로 해서 항체가가 높아도 항체가를 극복하고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아도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이 여기저기 생기는 이유는 백신이 물백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에서 뭘 다뤘죠?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오미크론의 추가 감염을 막아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유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미크론이 유행을 어느 정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통째로 안 하고 청정구역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감염이 되고 백신 접종하신 분을 통해서도 또 전파가 되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바이러스로 봐서는 이거 완전히 아주 그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세 가지 경로가 있다니까요. 백신 접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되시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어서 사망이 되시거나 이런 루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방역 패스 자체도 해제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 미접종자, 불편을 겪는 미접종자 4%는 알아서 그냥 치료제를 먹어서 걸렸을 때 살아남아야 한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대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지금. 맞나요? 근데 교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잘못 들으시면 포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뭐가 있다 그랬죠? 먹는 치료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감염이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오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0대 이상으로서 백신 미접종자 예.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백신 미접종자와 같은 고위험군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감염이 되셨어요. 감염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먹는 치료제가 없으면 위험하겠죠. 그러면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이분들을 버렸다. 설대우는 이분들을 버렸다. 또는 당국은 이분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분들에게 먹는 치료제를 빨리 투입을 해서 적어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되면 이분들은 감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먹는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면역의 일부를 획득하면서 추가 오미크론의 감염이 안 된다는 근데 거죠. 이게 이분들이. 방역 패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이런 관계가 있죠. 예. 방역 패스. 그러니까 이제 차 왜냐하면은 교수님한테 좀 설명을 자, 듣고 제 싶습니다. 말씀은 예. 뭐냐면 방역 패스를 열고 완화 기조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방금 백신 접종을 안 하고 그냥 청정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델타 때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없다니까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먹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철폐했을 때 60대 이상 미접종자, 고위험군 미접종자가 설사 위험에 빠지더라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방역 패스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서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종식에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방역 패스는 여전히 실효성은 있죠. 실효성은 있는데 이렇게 방역 패스를 유지하면은 그 방역 패스의 울타리 안에서 이 코로나의 먹잇감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종식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설대우 교수님께서는 차라리 열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열면은 당연히 백신 미접종자들은 방역 패스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그 미접종자들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노출이 되는데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먹는 치료제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여는 게 그분들을 위험에 약간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먹는 치료제라고 하는 이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종식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강 겁니다. 기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설대우 교수님 이야기가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대우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선택지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4%에게 이런 선택지를 설대우 교수님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역 패스 같은 보호 조치 다 없애버릴 테니까 당신들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든가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을 하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든가 아니면 운이 좋게 방역 당국의 처치에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다음에 먹는 치료제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살아남든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데이터에서 제가 60대 이상의 전체 누적 치명률이 93% 정도 된다고 하는 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감염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가 7,202명인데요. 7,202명에서 거의 93%가 60대 이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중증 사망자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위중증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60대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3에서 4%에서 거의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연령대는 돌파 감염에 의해서 일부 희생자가 나오지만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거의 96%나 되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3, 4%밖에 안 되는데 나오는 비율은 3, 4%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종식으로 못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지는 이거죠. 국민들이 그 백신 접종 안 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3, 4% 때문에 계속 꽁꽁 싸매는 지금의 방역을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오히려 이분도
이 3%지만은 이분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과는 달리 보호수단이 있으니까, 먹는 치료제가 있으니까 방역 당국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식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종식으로 안 가고 그러면 언제까지 천년만년 지금 이러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식당, 카페 문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백신 미접종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신 미접종자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분들만 불편하게 하는 방역 패스는 최소한 정점을 찍고 하향 국면이 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철폐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설대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또 저도 지금 사실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방역 당국이 방역 패스를 유지하는 데 고민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먹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걸리는 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역 패스까지 철폐하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호 장치마저도 방역 당국이 없애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방역 패스는 그 정도까지는 좀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까 김 총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완화 기조로 갈 거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은 완화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사과를 하신 것이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여 방역 당국이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기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온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방역 패스를 유지하고 갈 거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뭐냐면은 방역 당국이 말을 바꾸어서 다소 곤혹스럽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익이 더 커서 그것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방역 당국이 자기네들이 책임 또는 자기네들의 사과 또는 입장을 바꾸었을 때의 어떤 논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의 궁색한 변명,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설 교수님의 걱정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요. 손영래 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 패스의 효과성은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방역 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힌 부분을 보면 그렇게 단순히 이제 사과를 하기 혹은 말을 뒤집기가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로는.